세 번째 의혹도 이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등에 보도되는 내용인데요. 999년생 고액 후원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제 고액 기부자는 그 중에 5명 신원 일부가 비공개 상태다. 그런데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모두 공란이다. 예컨대 2018년 12월에 500만 원을 기부한 A씨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을 1999년 99월 99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차명 후원 의혹을 현재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부분은 아마 고의적은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500만 원 이상을 하면 이제 최고 한도가 5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걸 전부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아마 그런가 봐요. 저는 뭐 국회의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것도 약간 이제 법적 미비인 것 같아요. 저걸 당연히 공개를 하게 했으면 사실은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한에 쫓겨가지고 생년월일 적다 보니까 이제 9,999년을 적었다는 건데 이건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크게 뭐 논란이 안 될 걸로 보이지만, 근데 차제해 문제는 그거잖아요. 차명 후원을 할 수가 있고 또 부당하게 어떤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액의 어떤 후원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500만 원이 뭐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좀 더 정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국회의원분들이 하는 얘기 보니까 저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때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서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걸 뭐 법 위반이다 아니면 뭐 치명적인 본인의 어떤 고의성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관위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황희 후보자 측 해명은 서류를 기한에 맞춰 작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채워넣은 것이다. 업무상 오류다 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선관위는 엄밀히 보면 법 위반이다. 하지만 고의적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입장인데, 김병민 박사님, 네. 이 해명이 논란인데 병가 내고 본회의 빠지고 스페인 가족여행 갔다라는 것도 비서진이 업무상의 오류, 1999년생 고액 후원자 법대로 하지 않은 것도 업무상의 오류.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돈 문제와 연결돼 있고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야 대한민국의 공직에 오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도덕적 기준들을 제시해주는 경우들이 왕왕 존재합니다. 황희 장관 후보자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황희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별 문제되지 않아서 이 정도는 다 실수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정말 참 우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냥 황희 장관 후보자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에 있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황희 장관 후보자는 공직에 없었던 상태에서 저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도 그냥 막 지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권과 아주 가까운 관계. 왜 가까운 관계라고 얘기하면 황희 장관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같이 정치를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친노 친문처럼 가까운 인사라는 거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인사검증 이런 거 다 됐고 그냥 적정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기준점들을 보여주게 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저 그 후원금 하나 잠깐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릴까요? 300만 원이 넘어가면 고액 후원금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후원금을 받게 되는 건 국회의원 신분에서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만약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300만 원 넘게 누군가가 입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와 갖고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난번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후원금을 받아보니까 50만 원만 넘는 사람이 후원금을 넣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고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나중에 영수증 발급하기 위해서 아름아름 알아보지만 마침내 끝까지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요. 금융기관에서 선관위에다가 공문 받아서 제출하면 금융기관에서 인적사항 전화번호 다 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다 줍니다. 그럼 그 내용 바탕으로 전화 걸어갖고 마지막에 있는 영수증 처리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서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해명들을 달았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여당의 의원의 후원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가 2019년에 출판기념회를 열었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게 되는 돈은 과연 누가 출판기념회 갖고서 봉투를 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비정치인도 아니고 정치를 희망하는 예비 정치인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봉투 돈을 받아갖고 그 돈으로 전세대출 감대에 썼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도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 문체부 장관이 된다면 그 장관님이 되셔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될 건지 정말이지 이번 정말 저는 구정밥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은 길일까 이 문제 좀 충분하게 숙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역시 돈 문제인데 딸의 조기 유학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딸 조기 유학비 조달 어떻게? 황 희 장관 측 자녀 유학 기간 중 해외 송금액이 2억 5천만 원가량, 예금과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을 팔았다. 확인 결과 오피스텔 매각 시점이 2015년 유학 마지막 해라는 것. 5년간 황 후보자의 총 수입이 1억 4,200만 원. 야당에선 황 후보자가 물만 마시고 생활비 0원으로 5년을 버텼다 쳐도 나머지 유학비 1억 원 이상이 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당시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 유학이 금지돼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조항이 부모 중 1인 개정되기 전까지 황 후보자의 국내 체류는 위법이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서 쭉 많은 의혹들에 이제는 유학비 자금 조달이 불충분하다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까지 보셨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네. 우선 몇 가지를 다 의혹을 제기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청와대 검증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정도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걸러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계좌가 46개 있었다는 것은 개인정보 그 사용에 일단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 계좌는 다 알았을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다른 돈이 큰 돈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청와대 검증에서 넘어갔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는 출판기념회의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전세 대출을 갚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분명히 사과를 드려야 될 문제예요. 아무리 거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 신고할 의무가 없는 돈이긴 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출판기념회 참석해서 그 책을 구입해 주시는 분들은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개인적 용도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고 출판기념회 참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도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사과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유학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아내의 이제 허위 유학 문제도 이제 있는 것인데 그 해명이 될 것 같고요. 솔직하게 저 당시에는 이제 저런 부모나 이게 따라서 아이를 조기 유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런 이제 방법을 많이 썼던 것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더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일반적인 그 당시에 그런 편법에서 제가 벗어나 있지 않았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제기한 대로 그 당시 유학 비용 이 문제가 예. 어디에서 조달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 이 문제가 좀 저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황희 후보가 어떤 답변을 할지 지금까지 저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오늘 한번 저도 지켜볼 텐데 저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진보지를 자처한 경향신문은 사설로서 황 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설 읽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황희 후보자 제기된 의혹 오늘 청문회에서 납득시켜야 한다는 게 제목이고요. 공사 구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행태에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그야말로 역대급 변명이다. 명절 선물로 식비를 해결했다는 공직자를 시민이 어떻게 볼지 두렵지도 않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워서 기용됐다는 세간의 비판을 인증하면서 국정 운영에 상당히 세게 썼군요. 경향신문이. 짐만 될 것이다. 라고 사설 썼습니다.